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썰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한 글자입니다. 민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 절망과 착잡함에 살아가는 92년생, 올해 딱 30살 된 청년입니다. 부디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인생 선배로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9살부터 학교에서 보내주는 취업에 나가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군입대 때문에 그만두고 군대를 가서 전역을 했습니다. 19살 때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사수에게 일 못한다고 심지어 맞아가면서 일했었고요. 번 돈은 당시 어머니랑 둘이 살아서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전부 써서 모은 돈 하나 없어요. 뭐 과거의 얘기지만 그때 당시 정말 서러웠어요. 군대 전역하고 생산직 사출회사에 2년 2개월 정도 근무해서 2200만원 가량을 모은 뒤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모아놓은 돈도 다 쓰고 없네요. 그렇게 한 뒤 한국 생활이 지치고 저의 성격과 삶을 바꿔보기 위해 외삼촌이 계신 베트남에 가기로 마음먹고 거기로 가서 8개월 정도 베트남어 공부만 하다가 메로나가 심각해져서 다시 귀국했습니다. 다시 생산직 사출회사에 들어가서 약 8개월가량 근무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정 관리까지 들어간 회사라 급여도 계속 밀리고 불안해서 그만두었는데요. 최근에 회사 상황이 좋아졌다면서 회사 간부가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 회사에 다시 와달라고 합니다. 요즘 알바 자리도 없고 치열하고 고졸인 저의 스펙에 일할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고 다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크고 복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인생이 생산직이라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주변에선 영업 좀 해보라는데 제 성격상 영업은 절대 아니기에 도전을 안 해봅니다. 현재 하고 싶은 일도 내가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아직도 몰라서 생산직만 전전하다가 나이만 먹고 성공도 못할 것 같아서 많이 착잡하고 힘드네요. 어려운 시기, 찬밥도 한번 가릴 건 아니지만 그냥 체념하고 다시 들어가야 할지 아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 할지 하루 온종일 생각합니다. 30이면 제 생각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의 단순 목표라면 그냥 빨리 돈 모으기가 단순한 목표네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돈 모으면 안 늦었을까요? 내용이 많이 길지만 시간 내어 읽어주시고 저희 사연이 유튜브에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그거네요. 지금 30살, 92년생, 고졸인데, 가장 최근에 일한 게 사치 공장에서 8개월 일했는데, 일하다가 공장 경영 악화로 이제 그만두었다가 쉬고 있는 와중에 그쪽에서 다시 공장에 와달라 그 말 아닙니까? 정리해보면 본인은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본인은 이 공장 가는 게 내킵니까? 내키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물어봐야겠습니다. 사연자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고졸이잖아, 맞죠? 고졸이고 군대는 갔다 왔고 본인은 여기 가고 싶은 입장이 아니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님이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본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출 공장이나 하는 거 보니까 큰 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출 공장이 크지 않습니다. 사출 공장은
보통 1차 밴드, 2차 밴드 되는 공장도 이제 외주를 보내요. 왜냐? 자기들이 하기 싫거든. 위험하고 힘드니까 외주를 보냅니다. 아, 맞다. 사치 공장 하니까 그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네, 장관이. 우리 민서탄도아님. 지금 안 들어오신 민서탄도아님. 아마 야간 일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민석탄도한 군이 사치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그 직원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직원 수가 적어요. 사치 공장의 특징이 그런 거야. 일단 작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님 일해봤잖아요. 일해봤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작업 환경이 안 좋아요. 사출이 뭡니까? 그 플라스틱 그 엿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수지라고 하죠. ABS. 우리 민님은 아시겠네, ABS. 합성수지. 합성수지 그 약간 라면 면발 같은 거를 이제 그 사축에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녹여가지고 그 이제 금형 틀에다가 이제 그걸 부어서 플라스틱 뭐 이제 그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님이 이랬다고 하는 게 아마 그건 것 같은데 아마 민서 탄도하는 일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그 ABS라는 그 포대 가지고 와가지고 포대 뜯어서 그 포대에 있으면 이제 ABS 소재라는 게 있어. 그 약간 라면 면발처럼 생긴 거.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블 다이 같은 거 맞죠? 기다란 케이블 다이 같은 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축에 넣으면 사축이 알아서 안에서 막 이제 금형 틀에다가 이제 그 면발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녹이면 이제 물처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금형 틀에다 부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공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걸 생산해내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근데 왜 그만뒀어요? 물론 이 회사가 뭐 안 좋아서도 있지만 별로 일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민님도 일해봤지만 일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 일하는 작업 환경이.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딥니까? 사시는 지역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예요? 왜냐하면 저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 자, 일단 사채 공장 3D 3D 작업이에요. 인천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환경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월급 밀린 곳입니다. 요 세 가지만 봐도 메리트는 없습니다.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안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뭐 민님 입장에서는 회사 월급 밀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밀렸다는 것 자체에 회사가 엎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줘야 돼요. 빚을 내서라도 사채를 써서라도 돈을 줘야 돼. 근데 월급 밀렸다는 건 사채도 못 쓴다는 거잖아요. 하도 다 은행에서 많이 갖다 써가지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월급 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급 밀린 겁니다. 돈을 뭐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데 빌리지도 못할 정도로 은행에 저당 잡힘이 많다 보니까 참, 법정 관리로 법정 관리가 좋은 말이 아닌데. 자, 법정 관리라는 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정 관리. 법정 관리가 뭐냐 하면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더 이상 갚을 여력이 안 돼서 시중은행이 도와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이제 권리를 받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 회사가 되는 거야. 만약 은행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잖아요. 근데 은행이 봤을 때 얘네들은 도저히 뭔가 일을 뭐 그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끝났다. 대신 우리가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제 관리에 들어가자. 그럼
2월, 3월 금액 못 받았다. 그러면 지금 두 달이나 밀린 거네, 두 달이나. 법정 관리 이런 겁니다. 스스로 못,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회사예요. 은행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파산 안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시키려면 파산시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은행이 그냥 파산시켜 부도 처리하면 부도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은행이 그냥 살리겠다고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법정 관리라는 게. 다시 살아,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망한 회사예요. 내일이라도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회사야. 왜 여러분 뉴스 예전에 봤잖아요. 막 그 뭐야 대우조선해양 뭐 법정까지 들어갔다. 법정까지 들어가면 그 현재 그 CEO는 경영권이 없어요.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은행에 손 떼버리면 대우조선해양은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STX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수하겠다는 회사가 없으면 만약에 법정까지 들어갔는데 법정까지 기간 동안에 뭐 이 회사를 사겠다 인수하겠습니다 회사가 안 나오면 은행이 만약에 더 이상 이게 가망이 없어요. 돈만 많이 나가. 그러면 우리 법정 관리 안 하겠다 하면 이 회사는 그 끝이에요. 뭐지? 위험한 상황이야. 법정 관리 위험한 상황입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은행에서 손 떼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누가 이거를 인수하겠어. 요즘같이 불경기에. 안 그렇습니까? 뭐 대기업전 수익성이 많이 나오고 뭔가 좀 아이템이 좋으면 어떻게 뭐 인수를 하겠지만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 아이템도 별로 안 좋잖아. 누가 이거를 걷어들이겠어요? 누가 이걸 사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 재무 상태도 불량이고 아이템도 안 좋고 경영 상태도 완전 뭐 가라고. 누가 이걸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만약 손 떼버리면 끝이라는 거야. 시한폭탄이 시한폭탄. 믿지 마세요, 믿지 마. 전 회사 직업 믿지 마세요. 제일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자, 민님 잘 들으세요. 회사에 믿을 사람 없어. 믿을 사람 없는데 특히 나간 회사 직원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전 회사는 뭔지 아십니까? 남이에요, 남. 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남입니다, 남. 나가면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동네 아저씨야. 회사에 있을 때는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뭐 떠받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가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이거예요. 뭘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달라. 그냥 성실히 일하는 호구가 필요한 거예요, 호구가. 님은 그동안 성실히 일했으니까 임마한테 전화하면 그냥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새로운데 지원하세요, 새로운데. 아니, 이제는 오래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민님. 그렇다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주고, 뭐,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급의 회사는 구할 수 있지. 인천이면 생산지 뽑는 기업 많으니까.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미친 척하고 내보세요. 문어발식으로 한번 내봐라. 아니요, 그래도 가지마. 가지 마요. 아니, 월급도 안 주는데. 가지 마요. 차라리 이참에 환경을 바꿔버려요. 환경을. 인천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대기업이 많잖아요. 공장이 많잖아. 영종도나 송구독 쪽에 많잖아요.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만 가지 말고. 안 좋은데 가지 말고. 안 좋은데 일해봤으니까 좀 큰 데 가서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큰 데 가서는. 이 사람은 왜 반말을 짓거리를 하는 거지?
저한테 혼나고 싶어가지고. 아니, 적어도 난 여기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또 언제 망할지 몰라. 항상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 민님, 이렇게 나 얘기했잖아, 여기 사연에. 빨리 돈 모으고 싶다며. 아니, 돈 모으려면 생각해보자. 돈 모으려면 일단 뭐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이제 회사가 안 망해야 되잖아요. 어, 캐스퍼님 어서세요. 회사가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니 한 군데 넣어보는 게 아니라 50군데 60군데 다 나으셔야 돼. 그냥 낼 수 있는데 다 내야 돼요. 지역도 가리지 말고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보니까 저분이 저런 마인드 있는 거야. 나 인천 아니면 안 돼. 인천하고 집에 가까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숙사 지원하는 데면 다 넣으란 말이에요. 한 50군데 100군데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10군데 걸리면 거기 쇼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생산직이 스펙도 많이 따지고 하긴 한데 그래도 무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 있긴 해요. 대신에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 님 생각해보세요. 월급 밀려가지고 일 못하면 놀면 또 돈 다 까먹잖아. 님 그동안 20대 시대를 다 그렇게 보냈잖아요. 사연자분. 님 20대 시대 겪어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니 일을 해도 놀고 그 놀아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으면 돈 못 모은다는 사실 20대 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30대 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면 안 말릴게요. 그렇게 하실 거면. 이제는 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 동아기업 굉장히 좋죠. 야, 우리 카스프님 좀 아시네. 동아기업이 1차 면접 중에서 상급입니다. 동아기업 들어가도 웬만한 중견기업 부럽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 아닌가요? 자동차. 내가 알기로는 저는 동아기업사가 자동차 부품일걸요, 아마? 자동차 부품 1차 면접 쪽인 좀큰 데로 알고 있는데. 급여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냥 미친 척하고 내보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러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어.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꽤 좋은 회사인데, 내가 알기로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웬만한 대기업 연봉, 좋아요, 좋아요. 이런데 빼기 써야 되기 싶은데, 아무튼, 일단 내보세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내셔야 돼요. 나는 수도권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권 벗어날 수 없어. 이런 마인드 곤란합니다. 이참에, 인천을 떠나자. 인천을 떠나자. 인천을 벗어나자. 나를 뽑아주는 데 있으면 경상도라도 내려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구로 보셔야 돼요. 전국구로. 고향을 떠날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원할 때가 많이 생겨. 아, 나 대한민국 땅이면 국토가 있는 데면 어디든 상관없어. 어차피 거기 가서 자취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면 낼 곳이 많아져요. 보통 저 사연자분처럼 저런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딱 시야가 좁다 보니까 나 인천 아니면 안 내. 그러면 낼 데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지분이 한 군데밖에 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도 인천이겠네 보나마나. 인천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인천도 좋은 기업 많지. 근데 인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인천의 좋은 기업은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스펙이 있어야 돼. 뭐 인천의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아니면 저기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는 스펙이 있어야 돼요. 다승고조는 안 뽑는단 말이야. 무스펙이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그래도 좀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굉장히 치열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시골 같은 데 막상 지원 안 해. 님이 내가 봤을 때 노려봐야 될 거는 그런 곳이에요. 님이 노려야 할 것. 지방 쪽에 시골에 위치한 공장. 이런데 좀 괜찮은 기업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런데 기업을 잘 안 내는 게 시골 쪽에 생활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뭔가 큰 뜻이 있다거나 독한 말 아니면 잘 안 들어봐요. 왜냐 거기 뭐 아가씨도 없고
놀 데도 없다 보니까 보통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데 지원 안 해요. 또 시골 같은 데는 오래 일할 사람들 지원한단 말이야. 예. 근데 시골이란 이유만으로, 지역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보면 막 독시사 같은 데도 맨날 이런 데가 뭐 시골이고 깡촌이고 뭐 논밭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논밭 있으면 어때요? 그냥 돈 많이 벌면 그만이지. 님은 지금 돈 많이 벌고 싶다며. 돈 많이 벌면 그런 데다 또 가야 돼요. 좀 괜찮은 공장들이 좀 그런 데 있어요. 뭐 시골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서 차 뽑으면 그만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이참에 아예 틀을 바꾸라는 거죠. 뭐 생산직 오래 일했다는 게 단점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만 기술 없는 일을 했다니까. 그 장점은 뭐냐 하면 웬만한 생산직은 적응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생산직 아예 안 해본 사람보다 님이 낫다는 거예요. 님은 그래도 교대 근무를 꽤나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힘든데 아니면 어디 가도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라는 거야. 장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자분 듣고 있습니까? 면접자 입장에서 아예 안 해본 사람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야간으로 좀 돌아보면서 사측 공장 했다 하면 이 사람 좀 일 좀 고생 좀 많이 했구나. 힘든 일 좀 할 줄 알겠네. 잘 버티겠네. 또 이런 인상을 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출이 상급이기 때문에, 노동강도 상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측 공장 다 말리거든요. 말리는데 이분은 보시면 사측 공장에서 거의 만 3년 동안 일을 했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교대 근무 경력이 많단 말이에요. 나름 공장도 보면 힘든 곳이거나 지방에 있는 곳일수록 교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도 선호하겠지만 교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히 님은 사출 근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출 근무가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위험하고 힘들고 젊은 애들은 못 버틴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게 또 높게 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참에 인천만 지원하지 마시고 전국구로 그냥 다 전국구로 다 지원해보세요. 거기서 하나 얻어 걸려서 달릴 수도 있는 거야. 지금은 취업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만, 내 동네에 있는 지역만 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승산이 없어요. 이미 지금 사치 공장밖에 일을 못 하잖아. 그 이유도 그거예요. 자꾸 집 근처 가까운데, 집 근처 가까운 데만 구하다 보니까 저런 공장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노닥 공장밖에, 법정 관리하는. 먼 데도 보셔야죠. 왜 자꾸 가까운 데만 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일단 저 공장은 난 비춥니다. 아니, 지난 2달 동안 일한 임금도 안 주고 있는데, 못 주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진짜? 버틸 사람 버팁니다. 우리 난 님이 버틸 것 같아. 난 빵 공장도 버틸 거. 차라리 빵 공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기 일할 바엔 샤니 가는 게 낫겠다. 툭 깨놓고. 여기 가까이 샤니나 농심 라면. 맞다. 식품 공장 같은데 님 뽑아줄 수 있어요. 식품 지원하세요. 라면 공장. 농심 지원해, 농심. 농심 괜찮아, 오래 일하면. 농심 쪽 추천합니다. 농심하고, 샤니. 농심 샤니 추천합니다. 아니, 푸르미는 별로예요. 푸르미는 별로야. 차라리 식품 갈 거면 아싸리 큰 데 가는 게 좋아. 샤니가 일이 힘들긴 한데 돈도 나쁘지 않고, 얘 매일 유혹 괜찮아. 남양은 빼고요. 남양은 빼고, 빡시죠. 식품이 몇 빡시냐 하면, 식품의 1차 공정이 뭐입니까? 여러분, 식품의 1차 공정이 뭐예요? 바로 원료 배합입니다. 원료 배합. 원료를 기계에 집어넣어서, 재료를 집어넣어서 기계를 돌려야 거기서 안에서 저어가지고 뭔가 엑기스도 뭐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료가 뭘로 나오나요? 포대로 옵니다. 포대로 옵니다. 대용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뭐 케이스 단계 그게 아니라 우리 시멘트 포대처럼 똑같은 포대 온다고요. 포대. 빵 공장이 뭐겠어요? 밀가루 포대, 베이킹 파우더 포대, 설탕 포대, 포대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빵 공장 같은 데 가면 이제 하루 일과 아침 일과 그거예요. 남자 장년들이 이제 어깨에다가 해썹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 식품 이제 위생 관리 기준. 맞죠? 식품 공장은 짱나는 게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매일 청소를. 저 아까 말씀드린 해썹 때문에 해썹이라고 적힌 데는 다 매일 청소합니다. 매일. 청소가 거의 공정이 한 20% 이상 먹고 들어가요. 청소 때문에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도 많아.
월요배합 힘들어서 간두는 사람도 있지만 청소를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냥 뭐 쓰리고 닦고 청소가 아니라 그냥 기계를 통째로 뜯어가지고 안에 내부까지 그냥 빡빡 무질러가지고 찌꺼기까지 다 청소해야 돼요. 냄새가 안 나도록, 이물질이 없도록. 완전 새거. 우리 왜 군대에서 왜 그 미싱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검연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매일 검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 그만큼 위생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위생 문제에 민감하거든. 식품은. 위생 문제 많이 나오면 공장 오스톱 해가지고 다 리콜 받아야 되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돈이 손해가 얼마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식품 공장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직강이라고 하죠. 생직강 사건. 이거 유명한데 뭐 삼양라면 우지파랑도 유명하지만 내가 봤을 때 레전드는 그거예요. 생직강이라고 해요. 생직강. 생직강 사건 아십니까? 생직강이 좀 오래됐어요.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럴 때 됐을 텐데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새끼 쥐새끼가 새우깡이 박혀가지고 이 새우깡 이미지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새우깡 이미지가. 예. 이게 진짜 있는 사건입니다. 노래방에서 아예 그 이제 어디 이제 놀러 가려고 보통 놀러 가면 과자 같은 거 대용량 사잖아요. 노래방 새우깡 샀겠죠. 그래서 먹고 있다가 딱 씹으려고 딱 보는 순간 지 눈가리가 다 박혀 있는 거야. 지도 그 이제 쥐 새끼가 거기 이제 완전 새우깡 몸에 일체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 새우깡이 어떤 우리 손이가요 손이가 그 이미지가 완전 박살 나버렸잖아. 그리고 부모님도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민님 하나 더 얘기할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부모님 무조건 지원해 주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님 부모님은 떨어져 사야 돼. 부모님도 스스로 먹고 살 만한 기본적인 경제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님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돈 못 모아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님은 내가 봤을 때 인천을 떠야 돼요. 그냥 수도권에서 알짱거리는 게 아예 적어도 충청도 충남권은 나오셔야 돼. 혼자 사는데 가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좀 왕래가 힘들 정도로 먼 곳에 가셔야 돼요. 부모님도 스스로 기본적인 어떤 소일거리는 하시고 사셔야 돼. 뭐 공공근로나 기본적인 이제 청소일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힘들지 않은 그러니까 단기간만 하시는 그 정도는 하셔야 돼. 왜냐하면 님도 자꾸 부모님한테 돈 붙여주면 님 지쳐요. 지칩니다. 돈 못 모아요. 부모님한테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정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일정만큼만. 님도 살아야 되잖아. 님도 물론 부모님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거 고맙죠. 고마운데 나도 사람이잖아. 언제까지 부모님 이제 그 어? 언제까지 용돈 드리고 살 거예요. 용돈이야 드릴 수 있지만 딱 한계치를 정하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뭐 소일거리 하셔가지고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 아예 안 할 수 없겠지만 이거 좀 밸런스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님 나중에 탈나요. 왠지 아세요? 현타가 심하게야.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돼. 근데 가족은 계속 내한테 돈 붙여달라 그래.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겨요. 예전에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저한테. 웬만한 사연 이제 웬만한 거 다 하다 보니까 다 경우의 수 같다 사연에 다 예전 사연에 다 이제 오버랩 되네 이게.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돈을 한 400 정도 버는데 400 정도 버는데 200을 가족한테 쓰는 거예요. 200을 200만 원을 가족한테 쓰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막상 모으는 돈이 없어요. 돈은 이것저것 해서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막상 통장 정기에 쌓인 건 없어. 왜 그런가 보니까 매달 200만 원씩 가족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현타가 심하게 왔더라고요. 그분도 생산직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짬이 좀 되는 사람이었고 한 10년 되는 사람이었고 그게 그 정도 돈을 받는 거예요.
일도 쉽지 않은데. 식비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의 뭐 얼마 못 모으더라고요. 그 정도 돈을 버는데도. 그런 분 얘기도 있습니다. 주위에선 저보고 왜 계속 생산직만 하네요. 안 해본 일도 하고 사무직 쪽 알아보라고 하면 사무직 못 들어가요.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사무직 포기하시는 게 좋아. 사무직은 대졸자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제 사무직은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무직은 이제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졸이 넘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무직에 자리가 없어요. 생산직보다 자리가 없어.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사무직 할 거면 여직원 쓰지 왜 남자 직원 씁니까? 여직원이 일은 더 잘하거든. 사무직이 더 싸게 굴릴 수 있어. 남자 주고 200 주고 사무직 굴릴 거 그 여직원 같은 게 180만 원 주고 굴릴 수 있단 말이에요. 20만 원 제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님이 고향을 벗어나셔야 되는 거야. 고향을. 왜냐 민님 제가 팩트로 얘기할게요. 더 팩트로 얘기할게. 그분들 옆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님한테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도움되는 거 없잖아. 똑같은 답변, 도움 안 되는 답변이잖아. 그게 무슨, 그럴 거 말하는 게 맞지. 아니, 지금 배운 게 도덕질인데, 이제 와서 사무직 하겠다? 아니, 사무직 아무나 합니까? 아니, 사무직 요즘에 4년제 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는데? 중소기업 사무직도 요즘 4년제들이 다 채웠는데? 전문대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무 관련 뭐, 커마디나, 오피스나 뭐, 워드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맞잖아요. 님이 엑셀, 뭐, 파워포인트, 한글 잘 다룹니까? 서식 같은 거 바로 쳐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쪽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쪽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 사무직은 아예 내가 못 들어가는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무보조도 못해. 자, 더 팩트를 얘기하게. 사무보조도 못 들어요. 사무보조 누가 합니까? 여자 알바생들이에요. 여자 알바. 요즘에 4년제 졸업한 여대생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사무보조를 많이 해요. 땜빵 하는 거. 왜냐하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하기가 낫거든요. 몸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사무직을 해야 되고, 나중에 경력을 체험되니까. 그래서 아예 사무직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무직이든 사무보조든 뭐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냥 생산직 지원하시고요. 전국 단위로 지원하시고, 식품공장 지원하세요. 특히 식품공장. 식품공장에 기숙사 지원되는 것을 노리세요. 오히려 시골을 노리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아요. 시골. 지금 CJ 뽑고 있어. 맞다. CJ 노리면 되겠네. 맞네.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님 본 앞에서 공고를 보겠습니다. 즉석에서 도와드릴게요. 이런 분 또 구제해줘야지. 혹시 독취사 카페 가입돼 있습니까? 독취사 카페 가입돼 있나요? 독취사 카페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독취사 카페 가입 안 돼 있으면 여기 기업 가입하시고 공고 보시면 고초대절이 있습니다. 고초대절. 고초대절이 뭐냐 하면 고절, 초대절 뭐냐 하면 전문대절. 고절, 전문대절을 채용하는 쪽. 그게 뭐냐? 생산직입니다. 생산직, 설비, 전기 파트. 자, 볼게요. 자, 괜찮은데 한번 찾아볼게. 괜찮은데 내가 봤는데. 자, 여기 보니까 SPC 뽑네요.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이게 님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자, 행정 지원 이거 안 되겠네. 자, SPC 빵 공장이 여기 안 뽑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 뽑네요. 셀트리온 괜찮아. 셀트리온 주식하신 분들 좋아하시는 분 거기죠. 셀트리온 산업 뽑네요. 여기 보니까 생산, 신입, 근데 여기는 여기 뽑네. 셀트리온 좋다. 셀트리온 정말 좋은 데야. 제약회사. 여기 지역이 충북 청주.
네, 충북 청주예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오늘부터였네. 여기 미친 척하고 지원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필수사항이 고졸 또는 전문학사, 그리고 3주 2교대 근무 가능. 님 어차피 교대 근무 해봤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맞아요. 여기 한번 내보시고 괜찮은데 맞네 찾아보니까. 자, 푸르밀도 있네. 푸르밀. 자, 푸르밀을 보니까 푸르밀이 안 되겠다. 여기는 4년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다 클릭해 보는 거야 이게. 대부분 내보는 거야 그냥. 자, 환인제약. 환인제약도 있어. 환인제약 들어봤죠 여러분? 자, 환인제약도 사람 뽑습니다. 안성이네. 공장 안성. 자, 환인제약은 보자. 4월 22일부터 4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약회사 두 개 나왔네. 셀트리온, 환인제약. 여기 보면 내수인 데가 있다니까. 이 실어보고 그냥 미친 척하고 내보는 거야 그냥. 일단 두 군데 괜찮은 게 나왔네요. 두 군데. 제약회사 두 군데 괜찮은 게 나왔네. 식품공장은 수시로 많이 뽑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본사는 못 들어가요. 본사는 못 들어가. 셀트리온 본사는 못 들어가. 왜냐면 본사는 보통 4년제. 사무실 아닙니까? 사무실 쪽은 못 들어가요. 님이 지방을 가셔야 돼요. 지방에 공장이 있거든. 공돌이는 지방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엘리트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4년제 중에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 네. 본사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까 셀트리온 공장은 청주라고 했죠, 청주. 청주 가셔야 돼. 청주 좋아.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일단은 저 사채 공장 재입사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은 꼭 받아내세요. 일한 거 돈은 꼭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인천을 벗어나서 생산지 지원하세요. 좀 이름값 있는 회사다 싶으면 다 지원해요. 식품 공장은 상관없어. 내보세요. 님 나이면 뽑아질 수 있어요. 서른이 뭐 적은 나이긴 아니긴 한데 그래 생산직에서는 신입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여기 마지막 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자, 서른이면 제 생각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늦었어요. 자, 서른이면 안 늦었어. 남자 나이 서른이 시작이에요. 빨리 시작할 수도 있는데 서른이면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 왜냐면 30살 넘어서 직장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님 빚은 없잖아. 가장 중요한 게 빚이 없잖아요. 님 혹시 뭐 은행에 뭐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출 낀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빚 없잖아요. 빚 있는 사람들 많아. 님 나이에. 그럼 된 거야. 이제부터 모으기만 하면 되네. 빚 있는 사람들은 못 모아요. 은행이 빨리 갚아줘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장 벗어나고 싶은데 집을 당장 어떻게 정리할지 마. 정리하지 말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요. 그냥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그때그때 소포로 받아내면 돼. 아니면 돈 벌어 새로 아니면 필요한 거 몇 개 사면 되는 거고. 당장 급한 거 몇 개 해가지고 어차피 님이 만약에 멀리 가서 기숙사 가게 되면 짐도 많이 못 넣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어야 돼. 어차피 그리고 생산직 일하면 옷도 필요 없어 사실. 속옷 몇 개 하고 그냥 출퇴근할 때 입을 거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뭐 지금 봄이니까 춥지도 않으니까 그냥 티 같은 거 한 세네 벌에다 그냥 양말하고 속옷 같은 거 챙기면 돼요. 딱 거기까지만 챙기면 돼. 휴대폰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나중에 필요한 건 돈 벌어 사면 돼요. 조금씩 맞춰 나가면 돼. TV 없어요? TV 없으면 내가 돈 벌어 다음 달 월급 해갔을 때 TV 주문하든가. 요렇게 하나씩 맞춰 나가면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사연 주신 거 감사드리고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이 사연 주신 분, 민님이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몇 번째 설이죠?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